은전히 김주혜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조금 더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 김주혜가 왜 갑자기 기어 나왔냐. 네.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제는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뭐 이러면서 네. 진짜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부자들에게만 쓰는 호칭을 그렇게 쓰면서 그 김수혜를 저렇게 내다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저는 그만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건강이 진짜 안 좋고, 예. 그 북한 주민들 다 걷어 먹으니까 그 지금 비만 보세요. 140kg래요. 너무하죠, 진짜. 예. 그래서 건강이 일단 안 좋고 아들이 없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김주혜를 빨리 내세워서 북한 주민들 이 머릿속에 또 박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김정일이 때는 그래도 그 조직비서를 맡으면서 김일성이하고 간담도 하고 현지 시찰도 나가고 하면서 정말 그 사이 좋은 그 부자 간에 이런 그 주민들을 이제 그 충성심을 유발하고 자기를 우러러 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김정은이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급작스럽게 나타났는데 거기서 지금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할아버지 흉내 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살찌우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하고 걷는 것도 김일성이랑 똑같아요. 배 내밀고 걷는 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 성공한 거예요. 수령님 환생했다 그랬대요. 근데 다행히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 김일성이 때는 배는 안 걸었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었다 뿐이지 굶어서 죽진 않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저 북한의 악랄한 정권을 세운 악의 축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민심에 성공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근데 보세요. 김주혜는 여자예요? 그쵸. 여잔데 누구 닮았어요? 내가 보면 리설주를 더 많이 닮았어요. 맞아요. 근데 리설주는 북한 주민들 속에 그 각인이라는 게 김부자만큼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또 사랑하는 자제분 김주혜 뭐예요? 그 전칭을 쓰면서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가 죽었다 하고 가정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면 북한 주민들 지금 안 그래도 한국 드라마 보고 청년들 다 쟤 뭐야?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닮은 사람도 없어. 그 여자애를 뭘로 치장을 해서 이미지라도 그거 만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내세워 가지고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대를 이을 사람은 김주혜 자제분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차츰차츰 그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북한은요. 한 가지 일을 펼칠 때 30년, 40년, 50년까지 내다보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정권을 정말 잘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빨리 뭔가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안 좋은데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김정은이면 마약도 안 돼요. 마약도 한다고. 예. 근데 마약이 판치는 나라가 북한인데 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지금.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김주혜가 되면은 지금 시점에 갑자기 급사해가지고 김정은이 김주혜 되면은 아직은 이게 충성심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지극히 평범한 탈북민이고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김주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김정은이가 죽었다. 근데 이제 모레부터 김주혜가 이제 등장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 100%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다른 정권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정권이 올라와도 김부자만큼은 그 인간들보단 낫다. 걔네들보다 예, 낫다. 그래서 저는 희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센 위스키 같은 거를 희석을 시켜서 마시잖아요. 딱 그것처럼 정말 그 단단하고 견고하고 악질적이었던 그 김씨 3대 정권이 독재 정권이 3대에서 막을 내리고 이제 김주혜한테 와서는 희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너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4대가 오도록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북한
북한 주민들 굶어 죽이고 가두고 때려 죽인 것 외에는 없어요. 맞아요. 업적이 없죠. 없어요, 진짜. 근데 이게 여기에 이 깨달음을 갖게끔 해준 게 한국 드라마가 한국 이 문화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대한민국의 작가님들, 네. 가수분들에게 영웅칭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신기해요. 한국 드라마와 노래 속에는 네. 북한을 무너뜨리자, 때리자 이런 거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냥 북한 주민들이 그 덜덩이 같이 굳어진 사상을 그냥 만만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저 코올리그를 언제 봤다고? 나부터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런 인식과 동시에 북한이 솔직히 쿠데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나요? 이따가 발각이 돼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김주애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세력이 없을까요? 나도 분명히 있죠. 우리 역사와 이 정치는 500년대 그 제가 사국을 봐도 반복이 되고 똑같더라고요. 전 반란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반란자들이 올라섰을 때는 네. 그 반란자가 똑같이 그 쿠데타 조직이 독재를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뭔가 김부자들의 이 행위와 북한 당국의 잘못된 그 진절머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뭔가를 좀 바꿔보자 하고 있던 조직으로밖에 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와 동시에 그들이 올라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신격화는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서서히 희석이 되면서 차츰차츰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길들이 열리겠죠. 이제 뭐 북한으로 왕래를 할 수 있다든가 그쵸, 그쵸. 혼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뭐 4대까지 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 TV나 이런 걸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 거를 언제까지 봐야 되지? 우리 불쌍한 북한 주민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쵸. 개 돼지보다도 못해요. 노예 사회라고 우리 태영호 전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도 맞지만 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가축 같대요. 가축사. 예. 가축이 뭐예요? 갇혀가지고 먹으라는 대로 먹잖아요. 그쵸. 안 주면 못 먹고. 지금 맞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다운 삶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들 속에. 맞아요. 노예는 사람이기라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수해 피해도 나가지고 4,000명이 몰살을 해 죽었대요. 그래놓고 36명을 총살을 시켰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난 그 총살 당한 사람들도 불쌍한 거야. 맞아요. 체제가 그 모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당에서 우리 진행자분은 도지사예요. 나는 군수예요. 근데 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수해났는데 말이야 너네 이거 뭐 어떻게 복구해 했어.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산이 그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안 주면서. 아니 미국처럼 각자의 그 주가 뭐 통치하고 아니 그러니까 통치랑이 좀 그런데 미국처럼 있잖아요. 56개 주인가 뭐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라서 세금을 걷어서 자치적으로 그렇죠, 운영하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세금을 걷어서 살아가는 사회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감투만 씌워놓고 이거 해 하면은 그 도당 비서나 군수가 돈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다 36명 총살했대요. 그럼 제대로 일 자기가 갑자기 시켜놓고 못한다고 돈 없어서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희생양을 삼아서 인민재판을 해서 죽여버려야 체내가 불면 그 나머지 북한 그 주민들이 저 인간들이 일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 북한 그 당국 그러니까 소위 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데에 그 화살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냥 희생양이 공개 처형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른 채널에서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다음 생이 있다면 한국에 저기 외양간에 네. 강아지로 태어나면 태어났지 북한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왜? 진짜. 북한의 사람보다 남한의 아니 강아지가 낫다? 그냥 북한의 사람이 아니라 네. 저렇게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도 네.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맞아. 이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쵸. 충성하고 정말 잘했는데 자연재해 났다고 갑자기 죽이고. 아니 보세요. 우리 선진국들도 너무 방비가 잘 되어 있고 이 재력이 탄탄한 선진국들도 미국이랑 보세요. 호주 보세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잘해도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데 그쵸. 병 주고 약 주잖아요. 응? 렉서스 끌고 그 안에 기어 들어갔던데 렉서스가 문제겠어요? 맞아요. 그래놓고 다음 날에는 와가지고 벤츠 갖고 나타났잖아요. 그 사진 보셨죠? 네, 봤어요. 기차에서 그 연설할 때 옆에 마이바오. 맞아요. 그게 2억 뭐 몇천억짜리래요. 몇천만짜리래요. 그냥 수혜 주민들한테 그냥 밥이나 주지. 그러니까 그 돈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병 주고 약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핵 미사일 쏠 돈. 네. 그리고 그 김부자들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그 거느리기 위해서 김일성이 때부터 자기 그 0.0 상위 1%의 그 측근들에게는 최고급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벤츠에 열대 과일에. 아, 그렇군요. 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호위병들까지 다. 그 돈이요. 제가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 먹을 수 있는 40%가 들어간대요. 그 사치품이. 예, 그러니까 그 기득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물용 비용이. 그리고 핵 미사일 쏘는 돈까지 그것까지 합히면 북한 주민들이요 1년에 밥은 먹는데요. 그것만 안 해도. 그렇죠. 사치품이랑 미사일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줄이고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길을 터주고 그리고 각자 알아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야 이거 보수하고 너네끼리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전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도 아까운 거예요. 네. 병 주고 약을 준 게 아니라 쥐약을 줘버렸어요. 4,000명이 죽어버렸고요. 그쵸. 북한 주민들 그 가장 진물이 좋아봤자 어떤 게 있겠어요? 세탁기 TV 한 대 없어요. 그냥 그 다 찌그러진 흙집에 그 기껏 좋은 집이어 봤자 여기 진짜 대한민국의 컨테이너 같은 창고보다도 못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 정말 그 안 좋은 집과 숟가락, 젓가락, 밥사발 몇 개 이것까지도 완전 잃어버리고 나 앉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그나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너무 이게 놀랬던 게 장마철 그리고 이런 제설 작업 이럴 때 야, 어느 지역이 뭘 잘못해가지고 요것만 했어도 요것만 잘 유지하고 관리를 했어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뉴스들을 볼 때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미친 거 아니야? 저런 걸 왜 안 했지? 이게 화도 나지만 그런 걸 알려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게 밥을 먹고 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게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게 동굴을 뚫는다든가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돌격대라는 것에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제설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북한 전문가가 있긴 한다는데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작업도 진짜 한국 도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난 갑자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은 옆에서 도로 작업을 하는데 이거 장비 그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게 둥글한데 그거 이게 쭉 운전하고 나가면 그게 도로를 쫙 다져요. 롤러 같은 거 앞에 달린 거. 이게 돌아가면서. 야,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안전모 다 쓰고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요 그런 도로를 어떻게 하냐? 그냥 산을 깎아요. 깎는데 어떻게 깎냐? 맨손으로 어떻게 꽃갱이 쥐고 깎고 뒤에서 이 아줌마들 또는 여성들은 빨래방치 같은 걸 가지고 손으로 툭툭툭툭 다지면서 와요. 다음 날에 비 오잖아요. 다 흘러내려가요. 그럼 또 가서 또 해야 되고 그 한강에 덜 집어넣기예요. 그냥 끝이 없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렇게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죽어나는 거는 주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수해가 나도 정말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환경이 극악하니까 그쵸. 그때 어떻게 좀 수령님이 와서 준다고 하면 그것도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마음도. 저는요. 속마음이 고맙게 느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짜증이 날 것 같아. 가끔 저희 그 북한 천전 영화 보면 위대한 수령님 막 오시면 다들 막 이러잖아요.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그 전체주의 감정이라고 알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북한은요. 분이 휩쓸리는 건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맹목적인 충성이었어요. 세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근데 막 내가 수령님이 왔어 막 이러는데 옆에 애가 안 하잖아요. 그럼 얘 좀 이상한데 얘 반동인가 간첩인가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좀 이상해요. 그 군중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반사돼 가지고 왜 남이 울면 나도 드라마보다 같이 울잖아요. 맞아요. 감정이 있대요.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막 충성하고 막 수령님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 충성심 다 그 시래기국에 밥 말아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길거리 나앉았는데 왜 짜증이 안 나겠어요. 근데 정말 북한 주민들이 짜증난 건 여기에 있다고 봐요. 뭐에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집사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쵸. 지금까지도 거절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쌀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한번 바꿔보자 했었죠. 예, 햇볕 정책으로. 맞아요. 근데 그때 북한 당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쌀을 주민들을 먹이라고 했는데 다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군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1년에 김부자들의 생일에만 식구당 200g, 300g을 공급으로 받아서 명절 때나 설날 때 김부자들의 생일 요럴 때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거나 한국 쌀이 좋다라는 게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소문은 났군요. 저것도. 소문이 엄청나지. 왜? 일단 돌이 없어요. 돌이 없다. 그리고 진짜 안 씻어도 돼. 그냥 한 바가지 푹 벗어 물 넣고 그 무쇠솥에다 나무불로 밥하는 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맛있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한국의 호남 쌀이라고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대한민국 쌀이라는 걸 안 보여주려고 아예 그 들어오는 원산항이나 남포항 이런 데서 아예 마대를 다 뚫고 발아채로 싣고 들어갔어요. 얻어먹는 주제에. 그 한국에서 온 거 숨기려고. 그렇지. 근데 어떻게 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립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발아채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 마대가 너무 좋은 거라. 한국 마대가. 쌀 포대가 정말 좋아.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그거? 그럼 하긴 볼 일이 없지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장 가서 뭐 이렇게 사 먹으면 되니까. 그쵸. 근데 너무 좋아. 누렇고 질겨. 그거 어떻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 마대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파란 글씨로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단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좋았던 점은 그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잘 산다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준 거죠. 심어줬다. 그건 좋았던 점이고 조금 안 좋았던 점은 그 쌀이 군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먹지 못하고 군만 더 강화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정말 그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개성공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개성공단이 들어왔는데 이건 쌀을 뛰어넘어 초코파이도 너무 맛있고 한국에서 들어온 그 밴드 하나 붙여봐도 이거는 명약이야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가 저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정이 많은 거야. 예? 아파요? 그럼 처음에 괜찮습니다. 일 없습니다. 이러다가 한두 번 말 걸어주면 그 말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한국의 개벌인이라든가 하나를 먹여주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지. 그쵸. 북한에서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장난 아니까. 한국은 약도 좋아. 김밥도 너무 맛있어. 한국 사람들 너무 따뜻해. 이게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야, 이게 햇볕 정책이 효과가 있었군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햇볕 정책이에요, 개성공단이? 아니 뭐 이제 결국 그쪽의 일환으로 좀 그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만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적대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되고 교류의 방법과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인권을 내세운 정책이 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이 너무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성공단 하면서 진짜 그 대홍단에 제가 살 때 그 대홍단에 그 기동예술 선전대 제가 다닐 때 우리 그 보미 언니라고 있었어요. 평양에 놀러 갔다 온 언니는 완전히 여기 대한민국 한 70년대 80년대쯤에 미국 갔다 온 사람 마냥 엄청난 사람 멋이지. 그래서 우리 범이 언니가 착 갔다가 오게 되면 그 난로 앞에 다 쩌렁쩌렁 앉아서 언니 평양은 어때? 언니 평양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결이 하얘? 우리 완전 빅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니가 그때 해줬던 말이 어디가 말하지 마. 남조선 소주가 개성공단에서 나왔는데 우리 이모부가 보이부잖아. 그러니까 그 몰래 들어온 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말을 해주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팩 소주 있잖아요. 그 우유곽 같은 데 들어간 소스. 그 우유 같은 우유곽에 들어간 맞아요. 그 소주인데 그거를 딱 뜯어서 마시고 어머나 그거 종이 재질인데 질이 얼마나 좋은지 안 망가져가지고 거기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과시형으로 갖고 다니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향이 그렇게 좋더래. 그게 그 개성공단에서 평양으로 날아가서 평양 가서 듣고 대홍단까지 와서 전해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평양과 대홍단은 양강도 끝에서 끝 사이 삼천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야 한국 물건이 그렇게 좋나?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좀 많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심어줬어요. 거기다 3차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쓰러뜨린 게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뭐냐면 국경을 넘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너무 상상 이상의 삶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계속 보면 믿겨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랬대요. 그 한국 드라마만 전문 번외가 예를 들어서 장군의 아들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했는데 현대 드라마들이 들어오는데 몇십 가지 몇천 가지가 들어오니까 아무리 저기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만들어 놓은 세트상 같은 거라고 하지만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많은 드라마를 제작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 의구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한국에 간 탈북민들이 돈을 벌어서 북한에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갖고 누리면서 사는 이 탈북 이 가족은 완전 금수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게 이제 완전 피부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국경 지역의 딸 가진 엄마들은 남의 집 갓나는 잘 돼가는데 우리 집 갓나는 어째 아이가 처녀기 신이 돼가지고 이런데요. 갔으면 좋겠다고. 탈북을 좀 제발 좀 해라. 왜냐면 탈북 외에는 저 북한 안에서 인생 역전할 기회가 나는 지구 세 바퀴 바뀌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그 개가 천선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명인데 그 정도로 이게 영향력을 피부에 와닿게끔 탈북민들이 또 끼친 거야. 그러면 오늘날은 탈북민이 35,000명인데 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적게 잡아서 1%가 북한과 매일 통화를 해도 누구랑 하겠어요? 가족이랑 하잖아요. 가족이랑 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엄마 여기 잘 살아. 아유 북한에서 70년 동안 부르짖는 쌀밥에 거기 여긴 살찐다고 안 먹어. 믿겨지겠어요? 듣는 사람 현타 오지. 그쵸. 나는 지금 그것도 쌀밥이 뭐야. 봐봐.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은 완전 여기 와가지고 북한 주민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인식 개선하는 홍보대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 많게 잡아서 10%가 매일 통화를 하면은 3,000건이 가는 거예요. 그쵸. 이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에 이제 젊은이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병들었는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뭐예요? 지금 수해가 터졌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너무 한국 드라마에 다 미쳐 있으니까 이미 다 장악이 돼버렸으니까 야 저건 이제 한민족도 아니야. 우리랑 통일의 대상도 아니라고 아예 한민족 노선을 탈퇴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적국이다. 네, 자기가 그렇게 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뭐야? 인권을 중시하니까 야 받아 줄게 네 주민부터 살려 근데 안 받잖아요. 그쵸.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너무 병들어가지고 너무 한국 쌀 비누 초코파이에 다 넘어갔는데 이제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야 이불도 따뜻하고 좋네야 신발도 좋네. 또 우리는 이게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자기 입장에서는 더 완전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아는데 이걸 안 받겠다고 하니 북한 주민들이 열 안 받겠어요. 주민들도 그 소식을 듣는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대북 라디오가 들어가고 탈북민들이 통화가 들어가잖아요. 김정은이가 네. 그거 안 받았대. 물론 여기에 대한 저의 그 증거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 TV에 나오는 뉴스 자료만 봐도 그렇게 보여요, 왠지. 그쵸. 그리고 해산 쪽은요, 네. 그 가장 외부와 접촉이 잘 되는 것이에요. 국경이다 보니까. 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보내주려고 하는 물자를 안 받는다는 거를 네. 주민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못했다 버리지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말로 개짜증 나할 것 같아요. 네. 짜증난다. 네, 나부터라도 아니 먹고 살기 편한 것만큼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돌이켜 보면 네. 저희 한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쌀 보내주고 막 개성공단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 군량미로 가지 않았냐. 그렇죠. 도와줘도 주민한테 안 간다. 네, 맞아요. 그걸로 핵 개발하지 않냐. 네. 그럼 도와주지 말자가 있고 네. 아니다. 자꾸 이렇게 알려야 은정님 말씀대로 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니까 네. 좀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자꾸 이제 우리 문화와 식량을 줘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도적 차원에서. 네. 근데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이제는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들의 생리대라든가 네. 콘돔이라든가 네. 이런 걸 북한에 그거 갖다가 하지는 못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보내면서 인식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콘돔 같은 걸 보내잖아요. 네. 워낙 북한에 성교육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또 이게 설명해주는 전문가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통일은 안 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개선도 좀 시킬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예를 들면 손톱 깎개도 없어서 북한은 가위로 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쵸. 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를테면 신발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음식 같은 걸 보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틀 이상 못 넘어가는 거. 유통기한이 짧은 거. 유통기한이 짧은 거. 그래서 그 한 번에 우리가 다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차츰차츰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실제로 북한 주민에게 간다면 예를 들면 두부 같은 거 빨리 보내고 요거 오늘 다 먹었다면 내일은 생선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보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 그런 거 주면은 얼마나 직접적으로 잘 먹겠어요. 그쵸.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양이 얼마나 잘 가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왔대. 근데 그거를 일단 안 받으니까 뭐래도. 그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많은 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쵸.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